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필리핀이 지난 1월에 중단했던 자국민의 한국 지자체 계절 근로자 파견을 재개했습니다. 강원도 시도 가운데 홍천, 인제, 양구 등이 포함됐는데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난에 시달리던 농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6명이 볏짚을 엮고 있습니다. 인삼 모종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종을 덮을 볏짚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홍천에서 인삼밭 16만 제곱미터를 경작하는 허문상 씨는 지난해 이 인력에 더해 필리핀 계절 근로자 3명을 더 고용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 계절 근로자 파견을 중단하며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달서부터 계절 근로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계절 근로자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떻게 해나 걱정도 많이 됐는데 다행히 얼마 전 필리핀 계절 노동자의 홍천 입국이 재허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인제와 양구에서도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천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필리핀인만 900명 넘게 고용했습니다. 의료공제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인권 침해 제로, 이탈자 2명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작년에 관리 감독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산호안, 산호세, 로사리오 관계자들은 송출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할 경우 이 같은 위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올해부터 필리핀 이외 국가에도 근로자 파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가 가뭄 대비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6%로 가뭄 상황은 정상 수준이지만 최근 지역별 계절별 강수 편차에 따른 국지적인 가뭄 피해가 커지며 관정과 양수기 등 농업시설 정비 사업비 7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가뭄 사전 대비, 가뭄 발생 시 대응, 사후 조치 등 총 3단계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기간으로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집니다. 29일에는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 벽보가 부착됩니다. 강원도에서 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출마자는 8개 선거구 25명으로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에는 국내 최초의 수소 타운하우스가 준공돼 현재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최대 한 달까지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데 상반기 안에 실제 입주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교동종합운동장 인근에 새로운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소를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전기 생산량을 확인하고 주택별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종합통제실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타운하우스인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삼척에 들어섰습니다. 수소 타운하우스는 국비와 도비 등 모두 316억 원이 투입돼 부지 8,400제곱미터에 수소주택 1동과 태양광 주택 3동 등 모두 11동으로 조성됐습니다. 수소와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타운하우스 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남은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로 저장하는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저장해놓은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 그리고 수소를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돌려서 필요한 전기나 열에너지를 다시 단지 안에 전기나 온수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타운하우스에는 1kW 규모의 수소 전용 가정용 연료 전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됐는데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척 수소 타운하우스의 실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삼척시청 핸드볼단의 숙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선수단 숙소 외에도 수소 산업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소 주거단지는 수소를 주거 부문에 접목한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홍보관 및 통합관리동 등 11동의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삼척시는 수소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신뢰평가센터 건립 등 수소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전국의 지역 MBC들이 담은 지역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물김값이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김 가공 공장에서는 물김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목포 문화방송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가공업체들이 몰려있는 목포 대양산단의 한 김 가공 공장입니다. 물김을 세척해 절단하고 마른 김을 만드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하루 최대 2만 4천 속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장을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른 김을 생산하는 원료인 물김을 예년만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른 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때는 일일 한 2만 4천 개 정도 생산했는데 올 같으면 지금 약 2만 개, 한 80%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의 2024년산 김 누적 생산량은 28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생산량 증가에도 물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산 김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7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 증가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올해 김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김 소비 확대로 수출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일본 등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른 김값 상승 요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수출 증가와 일본의 김 흉작이라는 이중 효과 덕에 물김 120kg 한 망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귀하신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 중인 가운데 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11일 기준 강원 아파트 매매가는 0.03% 올랐고 지역별로는 춘천이 0.16%로 가장 많이 뛰고 동해 0.04%, 원주와 삼척은 0.01% 올랐습니다. 반면 강릉은 0.1%, 속초 0.03%, 태백은 0.02%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강원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월 13일 기준 0.03%로 상승으로 반등해 9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를 포함해 전국의 20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교수의 73.5%가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와 방제 사업장에 가까운 화목사용 농가가 주요 단속의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신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65%가 인위적인 확산이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산불 화재의 초기 진압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헬기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운용을 시작하는 대형 헬기는 카모프 KA-32A 기종으로 담수량은 소방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헬기의 2배이며 진화의 안전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대형 헬기 임차 기간은 2년으로 소방당국은 대형 헬기 외에도 다목적 소방 헬기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야생 너구리의 광견병 감염을 막기 위한 미끼 백신을 오늘부터 살포합니다. 미끼 백신은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백신을 넣어 제작됐고 살포 지역은 신부급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14곳입니다. 춘천시는 미끼 백신을 만지면 간혹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광견병의 주된 종속주인 너구리는 광견병에 걸려도 대다수가 증상이 없어 광견병 예방에 중요한 동물입니다. 강원FC가 이번 시즌 마수거리 승리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강원은 그제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지난 2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혼전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승점 3점 획득 기회를 놓쳤습니다. 2무 1패를 기록한 강원은 A매치 휴식기 이후 이번 달 31일 춘천 홈에서 상승세를 탄 서울FC를 상대합니다. 겨울철에 중단됐던 속초 설악동 재건사업 공사가 재개됩니다. 상천변 송림을 따라 총 길이 864m의 스카이워크, 출렁 다리를 설치하고 모구 제3거리 벚꽃터널을 경유하는 3km 순환형 산책길을 조성합니다. 구 홍삼체험관은 거점 공간으로 리모델링 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방치된 빈 공간은 올해 7월까지 방치된 천염잔디, 야외 무대 등을 설치해 거리 공연 등이 열리는 소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정선군이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한골계곡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자동 우량 경보시설을 구축하고 군도 6호선 정선읍 용탄리와 신동읍 예미리 구간에는 침수 차단 시설과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선 지역의 관내 재난 취약 지역에는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과 문자 전광판, CCTV 등 재난 예경보 시설 7종, 192개가 운영 중입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획한 민관 협업 사업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원대는 도내 바이오 기업과 협업해 광고 마케팅, 경영사무, 연구 등 3개 직무 분야에서 실전형 직무 프로젝트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국가유공자 29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가득 찬 보온밥상 사업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가유공자 29명 중에 13명은 평일에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16명은 주 1회 도시락을 전달받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가득 찬 보온밥상은 작년 6월 부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80대 6.25 참전 용사가
마트에서 반찬을 훔쳐 입건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횡성소방서 소속의 신범석 소방장이 강원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강소방관 분야는 호스마리, 장애물 통과, 무거운 물건 들고 건물 오르기, 15층 계단 오르기 등 4단계를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하는 경기로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됩니다. 최강 소방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신범석 소방장은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강원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달 말까지 2024 캠퍼스 강원 로컬 비즈니스 스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지역과 경력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 비즈니스, 마케팅, 세무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참여자 편의를 고려해 춘천과 원주 등 2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춘천 30명, 원주 20명 규모로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